Give me a W. Give me an A. Give me an L. Give me a squiggly. Give me an M. A. R. T. What's that spell? Rule 1, customer's always right. Rule 2, refer to Rule 1.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1위 기업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이 애플을 뽑을 텐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애플이 아닌 월마트입니다. 포춘은 매년 전 세계 주요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매출액 기준 500개 기업의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 포춘 500대 기업에서 1위 자리를 수년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월마트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지난해 매출액을 보면 약 3,900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의 매출액은 무려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보다도 한 기업의 이 매출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글로벌 IT 기업들을 다 제치고 월마트가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 월마트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1위 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창업주 샘 월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샘 월튼의 경영 철학이 곧 월마트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마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에 나섰습니다. 월튼의 경영 철학은 사실 단순합니다.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린다. 고객의 1달러를 소중히 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박리담의 전략으로 유통 공룡의 자리까지 오른 기업입니다. 샘 월튼의 이야기는 1918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킹피셔의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샘 월튼은 어릴 때 신문 배달과 식당 웨이터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1940년 대학을 졸업하고는 JC 페니 상점에서 일을 하면서 판매 전략을 습득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월마트 창업의 밑거름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샘 월튼은 군 전역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만 달러를 빌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생과 함께 벤 프랭클린이라는 가게를 인수합니다. 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해진 가게는 성장하면서 2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을 정도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체인점을 늘려나가다 1962년 아칸소 로저스의 월마트 1호점이 문을 엽니다. 이 월마트는 캐치프라이즈로 상시 저가 정책,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를 내걸고 미국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100개 점포를 내면서 급성장을 하는데요. 현재는 미국의 월마트 매장만 4,6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는 10,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전 세계 고용 인력은 230만 명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유통 공룡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입니다. 샘 월튼의 경영의 중심에는 항상 고객이 있었습니다. 샘 월튼은 전 세계 월마트 매장의 구호를 도입했습니다. Give me a W. Give me an A. Give me an L. Give me a squiggly. Give me an M. A. R. T. What's that spell? Rule 1, customer's always right. Rule 2, refer to Rule 1. 이 고객 중심의 구호는 대한민국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샘 월튼이 아내 헬렌 월튼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5년에 한국을 방문해 서울의 한 공장을 찾았는데 직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미국의 월마트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월마트 직원들은 회사 이름을 외치고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샘 월튼이 경영에 있어 직원들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샘 월튼은 근검 절약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나 편한 복장으로 미국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포드의 빨간색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습니다. 1985년 67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을 정도로 부를 축적했지만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검소함이 사업에도 적용되면서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샘 월튼은 고객들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원가 절감의 대상에는 직원들의 임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에 고용된 종업원 중에 70%는 1년 안에 직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상당수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주들에게는 5배당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월마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월마트는 단순히 상점 이상의 혁신을 지속해 왔습니다. 1975년에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재고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2년 뒤인 1977년부터는 전산망을 통해 상품 주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985년에는 유통업체 최초로 상품에 바코드를 부착해 팔리는 순간까지를 추적했습니다. 상품 정보와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보는 경영에 활용됐습니다. 또 데이터를 납품업체들과 공유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이 같은 정보를 납품업체에 제공해 실시간 재고 상황 등을 제공했습니다. 최근에도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데 온라인 변화에 대응해 점포와 디지털을 접목시켰습니다. 월마트의 작은 오프라인 점포들은 배송과 픽업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를 옴니 채널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매장의 65%를 자동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대신 자율주행 지게차가 제품을 운반하면 물류 비용을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직원 해고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요소가 있겠지만 회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샘 월튼의 경영 철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튼 가문이 경영에 참여해 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샘 월튼에 이어서 장남인 롭 월튼이 1992년 2대 회장에 취임해 2015년까지 23년간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리고 롭 월튼의 장녀이자 창업주 샘 월튼의 손녀인 캐리 월튼의 남편 그렉 패너가 2015년에 제3대 회장으로 올라섭니다. 이 월튼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월튼 가문의 재산은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허허 벌판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의 경쟁력이 저렴한 가격인 만큼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월세가 저렴한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에브리데이 로우 플라이스,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판단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개에 4.47이니까 한 개에 한 1달러 정도 하는 거네요. 대용량으로 파는 도넛들 같은 경우에는 한 더즌에 6달러가 좀 안 되는 가격이니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 한국보다 물가가 다 비싸지만 싸게 느껴지는 물가가 바로 이 고기들, 스테이크용 고기들인데 지금 보면 10불 정도밖에 안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싸네요. 이쪽에 이제 음료 코너, 얼마 전에 코카콜라 방송했잖아요.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크기 하나가 이제 편의점 가서 먹으면 2,000원 정도 하는 건데 지금 6개에 5달러가 좀 넘으니까 한 개에 1달러가 안 하는 거죠. 1,000원 안팎 정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한국에 있는 콜라 가격과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물가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콜라 가격은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부동의 1위 월마트의 최근 분위기도 꽤 좋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7.6% 증가한 1,5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세도 7.4%에 달한 것을 보면 이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최저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소매 업체인데 최근에는 고물가가 심각하다 보니 고소득 가구들도 월마트를 이용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 소매 기업이자 세계 매출 1위 기업 월마트를 함께 다녀왔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